feel like I'm losing my mind. 네, 루트로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가총액은 한 6,767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22년도 매출이 이제 2,641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55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452억 정도 됩니다.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은 제품의 비중이 높아요. 총 89%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제품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이제 얘네들이 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레이저 기기가 좀 많고, 뭐 RF, 그다음에 IPL, LED, 그다음에 EMX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네가 IR 자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그 이제 이건 장비 매출을 이렇게 나눠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중도 레이저가 이제 80%대로 되게 높고, 그다음에 증가율 면에서도 이제 레이저 부문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레이저, RF, 그다음에 EMS까지 이렇게 세 개 정도를 조금 이제 딱 밸류에이션 할 때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역별 매출인데요. 위에는 이제 그 얘네가 자체적으로 판매 법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밑에는 대리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의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21년에 30.8%, 22년에 41.4%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이 큰데 여기서 되게 잘 하고 있고 성장률 또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조금 집중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먼저 그 미용기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용기기 시장은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안티에이징 욕구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기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이제 시술을 받았을 때 회복 시간이 단축되고 효과도 올라오면서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성형 시장 자체는 2013년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로 한 10% 정도가 나오고 있고, 20에서 24년까지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이 연평균 11%를 상회하면서 24년에 약 198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용 의료기기로 보면은 이제 국내는 14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9.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12.5%로 국내 시장이 좀 더 많이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내에서 국내 미용 의료기기가 이제 10% 중반대가 돼요. 그리고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한 자릿수 중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시장 자체가 조금 고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스테틱 시술을 보면은 보통 크게 침습이랑 비침습이나 뭐 최소 침습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최소 침습은 이제 보톨리눔 톡신이랑 필러, 리프팅, 뭐 지방분해 이런 걸 말하고, 이제 침습 같은 경우는 외과적인 그런 성형 수술을 동반한 지방 흡입이나 가슴 성형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어, 최소 침습이나 비침습이 좋은 게 이제 통증이 적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복귀가 빨라서 얘가 이제 좀 글로벌적으로 좀 트렌드를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침습 시술에는 이제 레이저, 뭐 하이프, RF 등으로 나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이저, 나 RF가 고주파이고요. 네, 이게 하이프입니다. 하이프는 고강도 접속 초음파입니다. 레이저는 이제 좀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색소, 그다음에 기미, 제모 이런 거에 좀 특화돼서 사용이 되는 편이고, 그다음에 하이퍼 같은 경우는 그 높은 강도의 초음파를 한 점에 이렇게 집중시킬 때 열이 발생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피부 손상이 제한되고 이제 리프팅이나 얼굴 라인 정리에 효과적인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RF는 이제 고주파를 통해서 피부 심층에서 그 신부열을 발생시켜 가지고 피부 탄력감이나 주름 개선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의 비중이 높은 거였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시장 규모인데 미국 시장이 큰 30% 정도 차지하는 시장이고요. 이제 경영진 및 주주인데 그렇게 막 특이사항은 찾지 못했고 이제 황혜령 표이사님이 이제 지분율이 19.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거는 좀 신기했던 거는 코스닥 협회의 뭐 부회장이랑 고문을 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제가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매출 추이를 이게 루트로닉 건데 그 미국의 그 매출이 빠르게 그리고 많이 이렇게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투자 포인트 첫 번째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분기로 나와 있는 거고 성장률 또한 이제 인모드라는 그런 회사랑 비교했을 때도 루트로닉의 성장률이 되게 잘 나오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얘네가 좀 강점으로 뽑히는 게 영업력인데요. 그 이제 여기 사이노슈어 여기서 좀 인력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오면서 영업 능력을 좀 많이 확보했고 얘네 그 비용을 좀 뜯어보면은 그 인건비가 되게 높아요. 그 이제 인건비도 판관비가 되게 높고 판관비에 있는 그 인건비가 이제 이런 영업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판관비는 늘어나는데 뭐 매출이 안 는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판관비를 투자하는 대로 매출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업 능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포인트 말씀드렸던 게 그 의료기기의 그 제품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얘네가 이제 기존에는 예전 그 모델들은 이제 단가가 조금 좀 낮아가지고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새로 출시한 것들은 막 그 판매 단가 뭐 1억 원을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가격이 높고 그게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점차 이렇게 그 제품 단가가 평균 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리스크 포인트는 그 소모품 비중이 낮다는 건데요. 이제 루트로닉의 2022년 소모품 비중은 5.38%로 좀 낮은 편이에요. 이제 클래시스가 소모품 비중이 높은 걸로 좀 이제 그런 유명한데 클래시스가 이제 39.2%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나머지도 여기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비올 이렇게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이런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수익성도 높고 그 다음에 소모품 매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실적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인모드가 있죠. 인모드는 그 이제 소모품 매출 비중이 한 13% 정도로 이제 루트로닉보다는 높지만 어쨌든 얘네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에서 22년 연평균 43%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고 영업이익률도 40% 후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뭐 소모품 비중도 조금 점차 늘려가겠지만 인모드의 전략을 조금 따라하면은 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중이 낮다는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평가받고 있지만 인모드처럼 또 영업이익률을 올려간다면 또 이제 주가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어, 네, 이게 인모드 그 차트랑 뭐 영업이익률 추이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성장을 되게 크게 하면서 영업이익률도 같이 엄청 가파르게 올라갔었어요.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그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 판관비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낸다면 인모드처럼 이렇게 하는 방향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매출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보시면 LED, IPL, 그다음에 EMS는 이제 그냥 세 개는 이제 그냥 플랫하게 매출을 났고요. 그다음에 뭐 레이저랑 RF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을 한다고 봐서 이게 그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Q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는. 그래가지고 그걸 곱했을 때 한 30% 정도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30%씩 났고요. 그렇게 해서 매출 추정했고 이제 23년도가 그 8,863억 정도 나오고 이제 그 24년이 1조 2,883억 이 정도로 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